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 21년 코로나 시기 때 원자재 투자를 눈여겨보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는 원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전 세계 증시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기회 삼아서 투자에 나서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의 척도라고 불리는 구리 가격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세계가 중국이 리오프닝 되니까 사실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1, 4분기를 지나고 보니까 그 기대치에 많이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구리 가격이 먼저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그런 이유죠.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많이 꺾인 상태다. 네. 라고 볼 수 있네요. 구리 가격의 이러한 하락은 원자재 시장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나요? 원자재 시장 전반적인 현황은 어떠한가요? 예, 그게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리의 특성이 이게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원자재입니다. 그리고 구리는 다른 광물들과 틀려가지고 이게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위협을 거의 받지 않는 어떤 세계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 중립적이고 세계 경기 변동 자체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원자재 시장을 대표하는 광물이죠. 구리는 정치 중립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세계 원자재 시장의 영향을 조금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네. 네. 구리 가격의 흐름이 국내 증시와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소위 닥터쿠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구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의미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주식시장은 사실은 우리 그 무역 경기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중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힘들다는 얘기는 우리 주식시장 자체가 중국을 바라보는 면, 미국을 바라보는 면 두 개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우리의 환율 자체가 미국 달러에는 반비례하고 중국의 위안에는 정비례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원자재 가격이 부진한 것이 세계 경기를 바라보는 그 바로미터가 돼서 우리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죠. 구리와 국내 증시의 관계 명확하게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자재와 달러의 관계성은 현재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현재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가 다 같이 복합됐다고 봐야 되는데 우선 예상보다 저조한 중국 경기, 그 다음에 지금 금리 격차로 인한 강달러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떨어졌다고 보이거든요. 원래 주식시장은 이 경기 흐름을 선행하는 즉 실적을 앞서서 나타내는 이러한 실적장 이 사실은 주식시장 본래의 모습인데 여태까지의 주식시장은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유동성 장세 시장이었는데 아직까지도 불행하게 시장에는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식시장을 실적 장세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유동성 장세의 힘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가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몰려온다라고 경기 침체를 많이 예고하고 있음에도 계속 강세를 보이거든요. 그거는 시중에 돈이 아직 많이 풀려 있고 국제시장의 위험성이 노출되다 보니까 원래는 국제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큰 시장인데 그쪽의 자금들이 단기 자금 이외에는 장기 자금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나와서 주식시장을 화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사실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구리 가격이 하락하면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보여야 하는데 지금 사실상 국내 증시는 많이 활황세를 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대 현상에 조금 의문이 있었는데 실적 장세가 아니라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원자재 하면 또 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달러화 강세와 채권 금리 상승은 금 가격의 비우호적인 요인이잖아요. 네, 현재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서 구리뿐만 아니라 금도 주춤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금이 온수당 2,000불을 넘겼다가 지금 다시 1,900대로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그런데 금 시장은 좀 독특한 시장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수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달러가 많이 발행되고 그러면 그 대체 자산 격인 금 가격 같은 건 오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달러의 발행이 예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많아졌음에도 금 가격의 변동은 지금 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금 가격의 상승은 달러의 불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로서는 금 가격이 마냥 올라가는 거를 놔두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금 선물 시장에 증거금, 개시 증거금이나 유지 증거금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 레버리지 비중을 축소시킴으로써 즉 가격 부담을 많이 줘서 금 상승의 억제를 눌러왔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 시장은 어느 정도는 수급에 영향을 받지만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인위적인 개입을 불러와서 억누름을 당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 논리로서만 바라보기는 힘든 시장입니다. 미국의 입장이 어느 정도 같이 섞여 있는 시장이네요. 네. 투자 측면에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 빠진 원자재 중심으로 하반기에 올라갈 만한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금은 이미 충분히 올랐기에 반대로 가격이 빠진 구리나 비철, 에너지, 농산물 등과 같은 원자재를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리 있는 시각이긴 한데 근데 그게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확신, 세계 경제가 지금보다는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혼재된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세계 경제나 세계은행이나 OECD 같은 데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가 하면 또 많은 전문가들은 곧 있어서 경기 침체가 들이닥칠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지표들을 보시고 자기가 최소한 중국 경기는 살아난다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투자하셔도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자재 지수가 낮아져서 경기 회복이 아닌 침체의 국면으로 왔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사실 쉽게 답변하기 힘든데 지금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예상했던 것보다도 크게 높여서 올해 한 5.6% 성장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중국 경기는 다시 화랑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지표들이 발표되는 거 보면 지금은 뭐 상충된 지표, 혼재된 지표들이 막 동시에 발표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미국의 일자리가 34만 개나 늘었다고 했는데 실업률은 오히려 3.4%에서 3.7%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완전히 상충된 지표거든요. 일자리가 늘어났다는데 실업률이 높아져? 이건 논리상 맞지 않는 건데 그건 조사 대상이 틀려서 이제 그럴 수 있다고는 치지만 하여튼 그런데 여기서 시장은 호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재에 반응해서 주식시장이 호황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업률이 이렇게 높아졌으니까 연준이 함부로 금리 인상을 못하겠구나 라는 일종의 유동성 장세에 기대를 거는 겁니다. 즉 그런 식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환호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발표되는 지표들을 좀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원자재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